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김경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4에서 피부의 생리구조, 그 중에서도 일부 부속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피부에 이제 부속기관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설명드릴 건요, 바로 한선에 대한 내용. 한선이라고 하면 땀샘을 얘기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 모든 교재와 강의에서 모두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당장의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임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 긴급하게 알짜 강의를 찍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제 파트 4 강의가 다 준비됐을 때 꼭 다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 파트 4의 제 이제 강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과 심화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자면요. 일단은 피부를 한번 그려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피부를 먼저 크게 그려볼게요. 가장 최외곽층부터 그려야겠죠. 자, 최외곽층은 자, 이렇게 표피가 먼저 있을 겁니다. 자, 표피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굴곡진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진피가 일단 있겠죠. 표피 먼저 가볍게 보자면 일단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를 기점하기, 자, 경계를 나눠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표피는 5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자, 각투, 과육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각절층, 투명층, 과립층, 요극층, 기저층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또 이 표피를 다룰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질 형성세포가 사실 이 표피층의 주인공이죠. 이 각질 형성세포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 여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스토리를 풀어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 자, 진피를 보자면 진피는 전체 피부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위죠. 자, 이 진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글자를 보면 사실 이 진이라고 써 있는 이 글자, 이 한자가 이 진실, 진짜 할 때 그 한자예요. 그만큼 진피를 그대로 표현하면 진짜 피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진피 밑으로 이제 피하 조직, 지방 조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땀샘에 대해서 제가 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하지만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너무 이렇게만 바로 시작하면 너무 썰렁한 구조니까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떤 걸 그려보냐면 모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모발을 이렇게 보면요, 모발이 이렇게 나 있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모발을 봤을 때 이 표면, 이 바깥쪽을 우리는 모 간부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안쪽은 모근부, 뿌리 근자를 써서 자,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근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모낭이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글씨가 조금 못 나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 모낭의 끝부분이 이렇게 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둥근 형태는 우리가 모구라고 했죠. 사실 여러분들 이 모낭은 훨씬 더 깊숙이 이 정도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다 보니까 조금 잘못 그렸네요. 자, 어찌됐건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그려보자면 이 모근부, 이 모발이 나 있는 구멍, 이 구멍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한 개 더 있죠. 바로 피지선이 이렇게 모낭과 같이 연결돼서 결국에 모공으로 이제 피지가 나오게 분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피지선까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땀샘을 우리가 드디어 그려보자면 여러분들 모공이 있고 땀은 다른 데서 나왔었죠. 바로 한공이라고 하는 땀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공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모공은 눈에 잘 보이지만 한공은 굉장히 작은 부위고요. 자, 그리고 한공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한선이 존재하죠.
자, 한선이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 이 한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배우셨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뒷부분에서 다시 드릴 건데, 한선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선과 소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항공이랑 연결된 한선은 이 둘 중에서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소한선만 이 항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한선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소한선은 항공, 땅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면요. 대한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것 대한선 그려볼게요. 대한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피, 하층 부에 이렇게 위치하는데요. 이 대한선은 똑같이 피지선 같이 모낭이랑 이렇게 연결돼서요. 결국엔 모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소한선은 항공으로 나온다. 대한선은 자, 모낭을 따라서 모공으로 나온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깊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이를 하나 더 가져와 볼까요? 네, 이거를 옆으로 좀 빼놓고 제가 종이를 엿다가 써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선 정리 들어갈게요. 자, 한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소한선부터 해볼게요. 자, 소한선은 우리가 이제 에크린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에크린 한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잘 보이나요? 좀 더 옆으로 갈게요. 자, 뭐, 그리고 뭐, 에크린 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소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피와 피하 조직 사이에 있죠.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손 발톱 빼고 그리고 구순이라고 하면 입 주위를 말하는 거죠. 자, 구순 빼고 그 다음에 전체 나머지 전신 피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나오는 땀은 전신 피부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목적, 역할이 뭐냐면 체온 조절의 역할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한선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한선의 특징은 어떤 게 특징이었죠?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항공을 통해서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분비물이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선 한번 그려보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요. 이번에는 대한선이에요. 대한선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시죠? 네. 좀 올려서 다시 해볼게요. 자, 대한선 같은 경우에는 아포크린 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같은 표현이죠. 아포크린 한선. 자, 위에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포크린 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진피에 위치하는데 진피 좀 깊숙이 위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대한선 같은 경우에 아포크린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위가 아니라 뭐 겨드랑이나 배꼽이나 혹은 뭐 외음부 등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겨드랑이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소한선, 대한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 땀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우리 땀의 구성 성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대부분이죠. 자, 조성 비율을 한번 쓰자면 약 98에서 99%가 다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다음으로 뭐 나트륨이 있을 수도 있고 칼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전해질들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물질들이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다 조성이 돼서 땀이라는 게 완성이 되죠. 자, 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소한선과 대한선으로 다시 구분을 해보자면요. 이 대한선에 있는 땀은요. 소한선의 땀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이런 유기물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제 대한선, 소한선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자, 일단 다시 기억해 보세요. 대한선의 땀은 소한선의 땀에 비해서 유기물이 많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선은 이제 소한선과 다르게 모공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한선에서 나오는 분비물, 즉 땀이 이렇게 모낭에서 모공을 통해 나오다가 이제 피지랑 같이 많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끈적하게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 모공 안에는 이제 피부 표면보다 이 박테리아, 세균들이 굉장히 더 많이 증식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뭐 여드름이나 이 모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세균과 박테리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 즉 그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균들이요. 자, 유기물을 어떻게 분해해요?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 때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내라고 표현을 하나요? 액취, 채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대한선의 땀은 마지막에 나올 땐 냄새가 난다. 처음에 이 땀 자체는 냄새가 없어요. 하지만 뭐 때문에 냄새가 나요? 세균이 이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이 대한선에서 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박테리아, 세균 때문에. 자, 이렇게 결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 이제 제품을 우리가 좀 더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채취를 방지하는 화장품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데오드란트라는 제품이 있었죠. 이 데오드란트가 이 냄새를 과연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기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종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데오드란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땀이 나는 이제 기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 유기물이라고 하면 좀 더 크게 말했을 때 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균이었어요. 자, 그럼 데오드란트도 이제 냄새를 억제하는 방법이 똑같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1번으로 했던 땀, 두 번째로는 세균. 자, 땀을 이제 방지하느냐, 세균을 억제하느냐, 이렇게 해서 데오드란트의 이제 원리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더 다시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땀을 이제 억제하는 거죠. 이제 모공에서 배출되는 땀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자, 대표적인 성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땀을 억제하는 성분은 가장 대표적인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자, 이 성분이 뭘 하는 성분이냐? 이제 발한 억제 기능을 하고요. 자, 수렴제의 기능을 하고요. 자, 또 탈취제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모공을 억제하고 모공을 수축하는 거죠. 모공을 수축하고 발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라는 성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이제 깊게 하시고 꼼꼼히 하신 분들은 한 가지가 더 생각나셔야 돼요. 지금 이 파트 4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파트 2 혹은 파트 3에서 나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사용상 주의사항 중에서 이제 특정 성분이 함유되었을 때, 자,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기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텐데요. 자,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는 써드릴게요.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한 제품에 자, 써야 되는 문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이 있냐? 채취 방지용 제품의 하남이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이 됐을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됐었냐? 바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 등과 상의를 해라 라는 표시사항을 추가를 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알루미늄 클로로 하이드레이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땀샘을 배웠다면, 항공을 배웠다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환선과 대한선을 배웠다면, 대한선의 냄새가 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겹쳐져서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데오드란트,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 알루미늄 클로레이트라는 원료, 이 원료를 썼을 때는 이제 이 내용,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약사, 의사, 한의사 등과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데오드란트의 효과 첫 번째, 땀을 억제하고 모공을 수축하는 대표적인 성분 알루미늄 클로로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균을 억제하는 게 있겠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성분 하나 말씀해 드리자면요. 트리콜로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자, 이것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생각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 트리콜로산은 여러분들 보존제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일단 제가 효과를 설명드리자면 보존의 효과도 있고 정균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탈취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주 목적은 이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데오드란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트리클로산을 어떻게 배웠었냐? 자, 이 보존제 배웠을 때 보존제란 건 당연히 사용 한도가 있겠죠? 사용 한도가 몇 %였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속으로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자, 바로 보존제의 사용 한도 0.3%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있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인체 세정용 제품.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데오드란트. 드디어 나오죠. 자,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스프레이는 제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페이스 파우더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뭐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이 있었습니다. 예시로 컨실러 같은 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한해서 사용 한도가 0.3%가 있었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보존제로 사용됐었을 때고요. 좀 이제 기타 사용 한도에 있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됐을 때, 기능성 화장품에 유효 성분으로 사용됐을 때 이것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사용 한도가 똑같이 0.3% 한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다 기타는 제외였고요. 나머지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트리클로산이 이렇게 보존제 기타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해서 땀샘에 대해서, 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든 이제 수업 내용은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수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파트 4는 이제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내용,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에 있는
강의들은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더라고요. 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다루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알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